소프트웨어적 사고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변수와 자료형입니다. 파이썬에는 이렇게 변수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이제 어떤 우리가 값을 담는 이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료형은 이 값의 어떤 종류인가, 뭐 숫자, 뭐 문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이제 파이썬의 중요한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크게 네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값 중심의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과학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과학부는 이렇게 값들, 데이터들을 이제 다루는 이제 학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값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값의 흐름을 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값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흐르게 해서 잘 이제 흘러나가게 해서 우리가 그 코딩을 하는가,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함수, 변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핵심 내용이 이제 변수와 그래서 값과 자료형이 무엇인가를 세 번째, 네 번째 꼭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값 중심의 프로그래밍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값 중심의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설계할 때 우리가 이제 나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뭐 아까 그때 말씀 많이 드렸죠. 저 같은 경우 아이 보는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만들고 싶다 할 때, 아니면 또 이제 뭐 그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할 때 이제 흐름을 생각합니다. 값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세 단계로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프로그래밍 구조를 일단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부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코딩을 하면 됩니다. 하나씩 이제 사례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맨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구조를 파악합니다. 근데 프로그램 구조는 값의 변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구조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값 예측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개발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 어떻게 짜야 될까요? 먼저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값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값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주식의 3일치, 그제 어제 오늘 이렇게 가격을 받아 가지고요, 내일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이런 예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값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값은 이제 입력값이 이제 3일치 가격 숫자 3개가 되겠고, 출력값은 뭔가요? 내일 예상 가격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이 들어와서 어떤 값으로 나가야 되는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 이제 프로그램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지금 값이고요. 여기는 실행부, 이거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을 이 어제, 그제, 어제, 오늘 이 세 개의 숫자를 받아서 주식 가격을 받아서 다음에 내일 예상 가격을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단 프로그램 구조를 이렇게 짜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값이 들어와서 어떤 값으로 나가는가, 이걸 프로그램을 짜고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할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차근차근 들어간다는 거죠. 맨 처음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려면은 값 중심으로 생각해서 어떤 값이 들어와서 어떤 값이 나가나 이렇게 짜고, 그 앞에 이제 실행부를 이제 블랙박스로 만들어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 프로그램 구조를 짰어요. 이제 어떤 값이 들어와서 어떤 값으로 나갈 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입력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출력으로 내보낼 것인지를 이제 추가를 합니다. 앞뒤로. 여기가 아까 전에가 핵심이었잖아요. 요 값이 요 값으로 된다. 그제 어제 오늘 가격 700원, 800원, 900원 예를 들면은 요 값을 받게 되면은 오늘 내일 예측가 11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주는 실행부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요게 핵심 부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요 입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입력부, 그다음에 요 출력은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 요게 뒤에를 짜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세 개 입력은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3개, 뭐 700, 800, 900 이렇게 엔터 3번 쳐가지고 키보드로 입력을 받자, 이렇게 입력을 정하고, 출력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나머지 예측된 값 이거는 화면에 출력해 주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 전체의 얼개가 다 설계가 된 겁니다. 구조가 다 설계가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입출력부까지 추가를 했으면은 이제 코딩을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그럼 구형 코딩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이제 틀을 만듭니다. 틀은 이제 입출력부, 아까 전에 입력부, 출력부
보시면 입력부, 실행부, 출력부가 있었잖아요. 이것들이 다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고요. 덩어리는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 덩어리로 만들고 함수 덩어리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함수가 이 값을 이제 아웃풋으로 하면은 이 값으로 인풋으로 넣게 하고, 이 실행부는 이 밸류를 아웃풋으로 넣게 하면은 이제 이 1100원이 이제 출력부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연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입출력부 실행부를 함수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함수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앞단에다가 이렇게 함수로 이렇게 짜는 겁니다. 이렇게 키보드 입력받기 함수를 짜고, 여기는 이제 키보드 입력 받을 거다라는 거. 내용은 아직 쓸 필요 없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예, 그리고 얘는 이제 아까 전에 키보드 입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입력받은 값을 돌려주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실행부, 이거는 내일 가격 예측각인데 그제값, 어제값, 오늘값, 이게 세 개를 받아가지고, 이게 내용은 나중에, 내용은 대충 무슨 내용이지만 써놓고 실제 코딩은 나중에. 그리고 얘는 내일 값을 이제 출력으로 내보낼 거다. 그다음에 그러면 화면 출력하기는, 화면 출력하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함수를 그냥 블랙박스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입력은 받질 않고, 입력은 이제 Y로 받아서 프린트 Y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짜주면 되고요. 얘는 뭐 다시 리턴할 건 없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함수값 간에 아까 값이 전달되도록,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키보드로 이렇게 입력을 받아요. 그러면 입력받은 값이 얘가 3개의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전달. 그러면 이 얘를 잠깐 보관했다가 이 3개 값을 이 내일 가격 예측하기에 입력으로 또 집어넣는 거죠. 예측된 가격 Y가 나올 거 아니에요. Y를 잠깐 또 보관했다가 이 화면 출력하기에 또 전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키보드 입력받기의 결과가 내일 예측하기에 이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내일 예측하기의 결과가 다시 이제 화면 출력하기에 입력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변수와 함수를 이렇게 그 관계들을 이렇게 잘 조정을 해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셋이 보면은 이제 파트가 이제 4개가 있는데요. 앞에 입력부, 실행부, 출력부, 그다음에 본문. 그러니까 요 입력부, 출력부, 실행부는 별도로 그러니까 별도의 이제 그 정의이기 때문에, 이게 실행은 이게 정의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데피니션이라는 건 정의된 부분이고, 얘가 주식가격.py를 실행하면은 이제 실행기가 이 데피니션을 쭉 넘어가거든요. 넘어가서 본문부터 실행해요. 그러면 키보드 입력받기를 실행을 해서 그러면은 얘의 이제 입력을 여기로 넘겨주고, 예, 다음에 얘가 요 값을 저장을 했다가 다시 요 값이 지금 이제 내일 가격에 예측하기에 입력으로 들어갔고, 이 결과인 Y가 이제 내일 가격이죠. 내일 가격이 다시 화면 출력하기에 Y로 들어가고, 그래서 화면에 Y가 출력되게 되는 요런 이제 프로세스죠. 예. 아직 정확히 다 모르시겠지만은 이렇게 함수와 그 블락과 그 다음에 값을 전달함으로써 이렇게 코딩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코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는 이렇게 어떤 기능들을 이렇게 하고, 기능 간에 서로 값으로서 이제 전달해 가지고 그 기능이 실행되게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3개의 값을 받아서 어제, 그제, 오늘 값 가격을 받아서 내일 값 가격을 출력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지는 거죠. 이 세부 내용은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다음 단계에 이제 채워 넣어주면 돼요. 이 채워 넣는 건 이제 어떻게 잘 채워 넣으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채워 넣는 건 나중에, 일단 틀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채워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코딩이란 건 이런 것이고, 값과 함수와 변수의 관계는 뭐냐 그러면은, 값은 결국 이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어떻게 이제 이거는, 이 데이터는 어떻게 얻냐? 키보드 입력받기를 통해서 얻죠. 그래서 값 3개를 얻는 게 이게 이제 값이죠. 키보드 입력받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 700, 800, 900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제는 700원, 어제는 800원, 오늘은 900원이었다. 그럼 내일 가격은 얼마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내일 가격 예측하기 700, 800, 900원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결과로는 뭘 내보내냐면은 그 Y값,
그러니까 내일 가격 값을 이제 뭐 1,100원이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1,100원을 돌려주게 되고 Y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값들 1,100원, 700원, 800원, 900원 이런 실제적인 값이 데이터고, 예, 프로그램 실행을 사용자가 입력받은 값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값들은 이제 그러면은 처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그거 처리하는 사람이 함수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일을 시킨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뭐 월별로 이제 매출값을 쫙 이제 데이터를 해가지고 그 회계나 뭐 이렇게 이제 뭐 경영 관리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해요, 이 값을. 이러면은 매출값 이런데 내년 매출은 어떨 건지 계산해 와, 이렇게 시키는 사람. 함수는 이제 그 일꾼이에요, 일꾼. 예, 값을 던져주면 함수에다가 함수가 일해 갖고 결과를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내일 가격 예측하기를 다시 볼게요. 그러면은 내일 가격 예측하기는 이제 내일 가격 예측하는 일꾼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함수에다가 값 세 개를 던져주면은 그제값, 어제값, 오늘값 던져주면은 내일 가격 예측하기 그 일꾼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측해 갖고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실무자다, 일꾼이다, 일꾼. 예. 그래서 키보드 입력받기는 뭐예요? 키보드 입력받기 실행하면은 야 너 이제 키보드 입력받기 너 가가지고 실행해와. 그러면은 키보드 입력받기는 대기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이제 키보드 입력 받으면은 입력받은 값을 쪼르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키보드 입력받기가 이제 여기서 여기는 이제 키보드 입력받기가 무슨 행동을 할지 정의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되는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대표는 정의니까 다 넘어가고 실제로 실행되는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키보드 입력받기 실행해.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마스터인 거죠. 마스터. 여기가 주인인데 실행기가 마스터가 이제 키보드 입력받기 너 실행해. 그러면 키보드 입력받기 대기하고 있다가 실행해 와요. 이제 입력을 쫙 받아 와요. 세 개를 받아 와가지고 돌려줘요. 반류 1, 2, 3에다가.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일꾼이라는 거죠. 일꾼. 함수는 일꾼이다. 내일 가격 예측하기도 일꾼이다. 내일 가격 예측하기는 그냥 그대로 실행할 수가 없고 얘는 값 3개를 주면서 실행해야 돼요. 야, 내가 그제값, 어제값, 오늘값 줄 테니까 내일 가격 예측해 와. 이렇게 실행을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얘는 뭘 갖고 오겠어요? 얘는 그러면은 내일 가격 값을 갖고 오겠죠. 그 가격 값이 이제 Y에 이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지금 문법이. 그래서 이제 함수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실무자다, 일꾼이다. 변수는 이제 함수가 그래서 처리한 값들, 그런 값들을 이제 보관하는 장소다. 처리하고 이제 보관하고 다음 이제 일꾼에게 일시키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한 그런 보관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일 시키는데 A한테 얘는 이제 뭐 마케팅 담당이에요. 그래서 너 매출 뭐 이렇게 예상치 조사해 와. 조사해 왔어요. 그럼 그거 서류가 있겠죠. 얘가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서류예요. 가격 정보가 담겨 있는 서류, 공간, 가격 정보의 공간들, 종이들 그런 거고요. 그 종이 3개를 이제 넘겨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내일 매출 분기별로 4개 값이 있는데 그거 넘겨줬어요. 그러면 다음에 예측해 와. 그러면 이제 예측하는 이제 그 부서의 사람은 딱 받아가지고 또 예측한 값을 갖고 오겠죠. 이것도 하나의 종이 같은 거죠. 종이. 변수는 종이. 그 값이 담겨 있는 종이. 그래서 종이에 이제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은 종이를 또 전달을 하는 거지. 화면 출력하기다가. 야, 너 그러면은 이거를 이메일로 우리 회사 전 일꾼한테 뿌려.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이제 그 홍보 담당 일꾼은 이제 가격 예측한 이제 일꾼이 갖고 온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Y라는 그 자료를 받아서 이제 전체에다 뿌리는 거죠. 이제 회사에다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값과 함수와 변수,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제 코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 중심으로, 그래서 값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회사에서 실무를 파악할 때도 이게 누가 무슨 일 하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누가 조사원이 어떤 값을 조사해 오면은 그걸 누가 분석하지? 분석원이 분석을 하면은 누가 어떻게 회사에 다 뿌리지? 회사에서 홍보 담당이 이제 뿌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값들이 어떻게 전달되면서 변형돼 가는가, 그거를 잘 이제 이해하시는 게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값과 함수, 변수, 이거는 이렇게 어떤 핵심적인 이제 요소다. 이제 그러면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은 이제 변수와 이제 값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거든요. 그럼 오늘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변수는 이제 값이 저장되는 보관 장소이다.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만약에 지갑 잔고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려고 한다면은 이 변수는 이제 변수 잔고라는 이제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장고가 계속 변하니까 그것을 값을 저장해 놓고 있어야 되는 장고라는 이름의 변수가 필요하다. 장고라는 변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잔고는 이제 변수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변수는 이제 값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 장소이기 때문에 보관된 값이 있어야지 변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값이 보관돼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초기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초기화하는 것은 문법은 이렇습니다. 변수 이꼴 값. 여기 예를 볼게요. 이제 현재 잔고가 5만 원이라면은 잔고는 5만 원으로 초기화한다 했을 때 잔고 5만 원, 이게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여기 예시 보면은 잔고라는 변수에 이게 5만 원이라는 값을 넣는 이런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는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3은 4냐 이거는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학에서의 는이 아니고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은 왼쪽은 변수요. 는이 있을 때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왼쪽은 변수요. 오른쪽은 값이라. 이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의미는 그러면은 이 왼쪽 오른쪽 값을 잔고 왼쪽 변수에 넣는다. 보관한다는 게 요 코드의 의미예요. 지금 여기 코드의 의미입니다. 여기 아시겠죠? 이 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파이썬 이제 이 실행기가 요 줄을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파이썬 실행기는 이제 자기만의 이제 기억 공간이 있어요. 기억 공간. 보통 메모리라 그러죠. 메모리. 기억 공간에다가 잔고라는 변수 이름을 만들고 여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5만 원이란 값을 집어넣어요. 아시겠죠? 실행기는. 그러면 이제 이 잔고의 값을 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잔고를 업데이트하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 요런 문법으로 업데이트하는데요. 내가 6만 원의 학식을 사 먹었 6천 원의 학식을 사 먹었다면 잔고는 마이너스 6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잔고는 기존 잔고에다가 마이너스 6천 원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요거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변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왼쪽에 는의 왼쪽에 있을 때 의미는 달라요. 는의 왼쪽에 있을 때 이게 의미는 기억 공간이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기억 공간에 5천 원을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고요. 오른쪽에 있을 때 뭐냐면은 이 기억 공간에 있는 값을 꺼내와서 사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불러와라. 그러면 잔고의 값이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요. 잔고가. 그러면은 그리고 실행은 는은 항상 어디서부터 실행되냐면은 오른쪽에서 실행돼서 왼쪽으로 이제 옮겨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먼저 실행이 돼요. 잔고 값을 불러와요. 그럼 기억 공간에 여기 이 첫 번째 줄에 의해서 5천 원이 지금 입력돼 있잖아요. 그쵸? 5천 원에서 6천 원을 빼요. 그럼 얼마인가요? 5만 원에서 6천 원을 빼요. 그러면은 4만 4천 원이죠. 4만 4천 원의 값을 다시 잔고에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가 그러면은 이 실행기가 2주를 실행하는 순간 이것도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제 순서를 보면은 오른쪽 요게 먼저 실행이 되고 그러니까 잔고에서 5만 원을 불러오는 거 여기 잔고에 원래 있었던 5만 원을 불러오는 요게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5만 원 빼기 6천 원 계산이 되는 4만 4천 원이 되는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4만 4천 원이 다시 다음 단계로는 오른쪽인 이제 변수로 들어간다. 그래서 잔고에 4만 4천 원이다. 요런 이제 단계에 의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는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는이 있을 때는 무조건 는의 왼쪽에 있을 때는 기억 공간이다 이런 의미고 는이 오른쪽에 있거나 아니면 는이 없을 때 이때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값을 불러오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프린트 하는데 잔고라는 이런 뭐 한글을 프린트하라는 게 아니고 이 잔고가 이제 기억이 이제 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고에 있는 값을 이제 불러와서 그 값을 프린트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의하실 거 변수는 이제 값을 저장하는 보관 장소이다. 어디 보관되냐? 이 실행기 아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제 따로 기억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 가상의 공간, 그 공간에 보관이 된다. 변수 이름과 그 변수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값이 보관이 된다. 아시겠죠? 예, 여기 기억 공간, 인터프리터의 기억 공간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변수에 그러면 값을 어떻게 넣냐? 는으로 넣는데요. 는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변수가 들어가야 돼요. 변수의 오른쪽에 있는 변수의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 왼쪽에 있는 변수의 오른쪽에 있는 값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만약에 변수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사용된다. 이거는 그 변수 그 기억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기억 공간에 있는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값을 불러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면 변수에 있는 기억 공간에 있는 값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변수의 예 좀 더 볼게요. 이제 그러면 버그몬이란 PI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파이썬에다가 그 어떤 이제 그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버그몬 그 게임에는 이제 버그몬이 이제 나와가지고 버그몬을 이제 포켓몬처럼 이제 잡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버그몬은 이제 몬스터다. 몬스터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내가 변수로서 이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코드에. 그러면은 버그몬 이름은 뭐냐? 버그몬에 대한 지금 이제 정보거든요. 이름은 버그몬이다. 그리고 레벨은 9다. 현재 HP는 9다. 최대 HP는 9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한 줄 한 줄씩 실행되는 순간 파이썬 이제 인터프리터는 그 변수 이름에다가 값을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에다가도 값을 이렇게 넣고요. 예, 현재 HP 넣고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변수는 총 몇 개인가요? 그래서 변수는 하나, 는의 왼쪽에 있는 거라고 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일곱 개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는이 있죠. 이렇게. 여기서 지금 요런 것들 역슬래시는 이게 지금 줄 바꿔서 내용이 이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줄 바꿔서 내용이 이어진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름에는 지금 이렇게 따옴표 이렇게 있는 게 있죠. 요거는 지금 문자 값이에요. 문자 값. 9 이렇게 있는 게 있죠. 이거는 숫자 값. 숫자 값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정수 값과 이제 실수 값이 있는데 이건 정수 값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is true에 이제 tru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불 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적이냐 적입니다. 이런 true니까 적입니다. 이런 얘기죠. true 또는 false를 가질 수 있어요. 예, 여기 비트 이미지 이거는 이제 리스트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료 안에 또 값 간에 또 값이 있도록 이렇게 구조체예요. 구조체. 이 리스트도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제 기본적으로 더 배우게 될 텐데요.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 이제 사전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수는 지금 7개가 있고 그 변수에 이제 이렇게 한 줄씩 실행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름과 그다음에 여기 값에는 지금 버그몬 이렇게 들어가겠죠. 레벨이라는 변수의 공간 안에는 9라는 것이 저장이 되겠고요. 현재 HP도 마찬가지로 현재 HP라는 변수에는 9가 또 저장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파이썬은 이제 자기만의 이제 기억 공간을 만들어서 변수에 이제 값을 저장해 놓고 만약에 레벨에 이제 하다가 게임을 이제 플레이하다가 레벨이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중간에 이제 뭐 밑에 쪽에서 이제 레벨은 기존 레벨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하라는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는을 왼쪽에는 이제 기억 공간이고 오른쪽에는 그 기억 공간에 있는 값을 사용한다는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기존 레벨 9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10을 만들어서 다시 기억 공간에 넣어라. 요게 이제 중간에 이제 나중에 이제 플레이하다가 요런 이제 문장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이 파이썬 실행기가 실행했을 때 이게 10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이썬 코드는 이제 값을 이제 변해가면서 주고받고 할 때 값을 이제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값을 이제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 저장해 놓는 것이 변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수에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아까 저희가 했었죠. 코드 실행 방식이었고 여기는 지금 한 줄씩 대화형 실행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뭐 커맨드 라인에서 파이썬 치면 되죠. 원래 커맨드 라인에서 C 드라이브에서 땡땡 어쩌고 해서 뭐 파이썬 이렇게 치면은 여기 실행되죠. 이 꺽쇠 세 개가.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예요? 여기서 변수는 뭔가요? 프로페서가 변수죠. 그러면은 요거는 뭔가요? 값이죠. 요 문자열 값을 프로페서에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값은 특히 요게 따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가 있어서 변수와 이제 구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아까 요런 식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변수예요. 따옴표가 없잖아요. 문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문자인데 따옴표가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그 문자 값이란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프린트 프로페서에서 이제 요거를 실행하면 뭐가 되냐면은 이 변수에 있는 값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 성철 최가 지금 여기 변수에 이제 값으로 있기 때문에 이 값이 프린트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제 프린트 따옴표 이제 프로페서 이러면은 뭐가 출력될까요? 예, 요거는 지금 따옴표로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자열 값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프로페서에 있는 값을 프로페서 변수에 있는 이렇게 프로페스라는 이제 변수 공간에 이제 프로페스 값 여기 성철체죠. 여기가 성철체 요 값을 불러오라는 의미가 아니고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프로페서 자체를 의미해요. 그 문자열 값 자체 변수가 아니고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인쇄를 하게 되는 프로페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7이란 값을 A에 저장해라. A란 변수에. 그러면은 여기를 실행하는 순간 여기다가 이제 여기 아까 기억 공간 여기 있었죠. A라는 변수 이름 만들고 기억 공간에 7을 저장하는 거예요. B도 마찬가지로 B라는 공간에 5를 저장하고. 여기는 뭔가요? 이거 변수죠. 지금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A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불러오고 B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불러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두 개 더하라는 거죠. 두 개 더해서 그러면은 7과 5기 때문에 각각 12가 되죠. 전체가 12를 프린트해라 이렇게 된 거고. 예. 근데 만약에 7과 5다. 근데 프린트 A, B 이렇게 하면 뭔가요? 이게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따옴표에 있는 건 변수가 아니라 그랬죠. 문자열 값 자체예요. 이거 값 자체가 프린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옴표가 있으면은 문자인데 불구하고 따옴표가 있으면은 값 자체고 문자인데 불구하고 따옴표가 없으면은 변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변수 이름을 짓는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를 써야 되고요. 한글 써야 되고 숫자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전에 뭐 넘버 원 뭐 이런 것도 변수 이름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언더바 쓸 수 있다. 넘버 원 이렇게 언더바 쓸 수 있다 여기고요. 금지 규칙 그 외에 다른 문자는 사용 금지. 특히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변수 이름으로 이렇게 넘버 띄고 1 하면은 얘 프로그램 코드가 이거 변수 따로 이거 변수 따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하기 때문에 띄어쓰기는 중간에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변수의 이름의 첫 글자는 숫자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1 NO 요건도 이제 변수 이름을 안 돼요. 왜냐면 숫자가 첫 번째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파이썬 예하고도 for나 while 뭐 이렇게 전에 뭐 프린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사용 금지다. 변수 이름으로는. 왜냐면은 다른 쪽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문법적으로 이제 쓸 것이라고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금지다 쓰는 것이. 예. 그러면 이제 값과 아까 변수 말씀드렸죠. 이제 값과 자료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값에도 이제 파이썬에 종류가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정수값이 있고 그러니까 파이썬은 값의 종류를 이제 구분한다. 정수가 1이 있고 뭐 실수는 점이 있는 게 실수죠. 1.1, 0.0, 0.001 이런 게 실수고 불은 아까 전에 true값, false값 두 개의 값만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값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 값. 문자열 값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묶습니다. 이렇게 따옴표 하나 작은 따옴표 이렇게 묶어도 되고요. 또는 이제 큰 따옴표 이렇게 묶어도 돼요. 파이썬에서는 둘 다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장원 따옴표로 시작해서 큰 따옴표로 끝나는 이거는 허용 안 하고요. 장원 따옴표로 시작했으면은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아까 전에 뭐 이제 헬로 같은
예, 이런 문자열 값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작은 따옴표로 묶든가 큰 따옴표로 묶든가 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C 언어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C 언어는 문자 하나가 있거든요. 문자 하나. 그리고 C 언어도 마찬가지로 문자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hello 이거는 이제 캐릭터 한 개고, 그래서 C 언어는 좀 이렇게 문자 하나는 작은 따옴표, 문자 큰 하나 이상의 어떤 문장 단어나 문장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 이렇게 쓰는데, 구분해서 쓰는데, 파이썬은 안 그렇습니다. 파이썬은 문자 하나랑 문자 뭐 여러 개랑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해요. 예. 작은 따옴표로 뭐 특별히 작은 따옴표 쓰거나 큰 따옴표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동일하게 문자열이라는 그냥 타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지금 뭔가요? 1이긴 1인데 작은 따옴표를 묶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열 값 1이고 이거는 숫자 1이에요. 정수값 1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파이썬은 값의 종류를 구분하기 때문에 두 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은 예를 들어 뭐 나중에 이제 if 1은 1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러면은 요게 있는 게 false예요. false. 논리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1과 문자 1은 다르다, 이렇게 이것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자료형은 이제 이거 하나, 그 값 하나 자체가 값이 되는 게 기본 자료형이에요. 근데 컨테이너형은 값을 안에 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이거는 지금 요 리스트라는 것은 대괄호 안에 이제 값들이 이렇게 포함되는데, 대괄호 안에 값들 또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고 또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불값이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형, 컨테이너형, 보관형 이런 자료형도 이제 4개가 있거든요. 기본 자료형은 값을 또 그러니까 값을 보관하는 자료형이 아니고 그냥 값 자체인 자료형이고, 이거는 값을 보관하는 자료형이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리스트 튜플 들어보시기만 하고, 예, 이거는 이제 좀 꽤 나중 시간에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장 이제 조금씩 써볼 거고요. 예. 기본 자료형은 그래서 값 자체다. 하나가 이제 값 자체인 거고, 리스트는 그 기본 자료형들 여러 개를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이제 컨테이너형이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이제 값의 종류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구별하기 때문에 값의 종류가 만약에 틀리게 사용되면 에러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5예요. 10 나누기 5 엔터 치면은 2.0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지금 뭔가요? 10은 뭔가요? 정수형. 5는 뭔가요? 정수형. 2.0은 뭔가요? 실수형 값이죠. 그러니까 나누기 하면 이렇게 실수형 값으로 이제 약간 형변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 이것도 그냥 뭐 들어봐 주시고요. 근데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문자열 10이죠. 문자열이에요, 이거는. 얘도 따옴표로 묶였기 때문에 문자열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에러가 뭐 나냐면은 타입 에러가 나요. unsupported operand, 이거는 그러니까 연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자열 나누기 문자열, 그러니까 나누기에 대해서 문자열과 문자열의 연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은 나누기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 ABC 나누기 CDF가 뭐예요? CDF 이렇게 문자열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문자열 나누기 문자열 값을, 그러니까 문자열 값 나누기 문자열 값이라는 것은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타입 에러가. 그러니까 값의 종류가 틀리게 사용되면은 우리는 10 나누기 5 하면은 2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막 생각하면 안 되고, 프로그래밍 하는 정해진 약속 그거대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위에는 정수 나누기 정수는 이건 프로그램도 이제 이해를 하고 약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누기 이루어지는 거고요. 문자열 나누기 문자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에 어긋나는 거예요. 문자열끼리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입 에러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이 타입 에러가 꽤 많이 발생하는 에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전에 함수 같은 거에서 뭐를 이제 했을 때 내일 가격을 얻어왔을 때, 이게 내일 가격이 숫자형
으로 이제 전달해 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자형으로 전달해 주면은 나중에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거 할 때 에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변수의 이제 값을 이제 어떻게 잘 조합할 때는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이것이 타입이 뭔지 항상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값의 종류가 달라지면 연산의 의미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고요. 이제 그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은 뭐냐면은 문자열끼리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BC 더하기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값 DEF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ABC DEF 이렇게 나거든요. 예, 문자열을 이제 붙여주는 거고, 근데 숫자의 크기 비교, 예, 이렇게 해서 숫자 연산, 숫자형 값일 때, 숫자형 값일 때, 정수형 값일 때의 더하기 연산과 문자형 값일 때의 더하기 연산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늘 쓸 때는 이게 숫자형 값인지 문자열 값인지, 문자열 값이면 분명하게 이렇게 써줘야 되고, 이렇게 그 따옴표를 써서 써줘야 되고, 큰 따옴표 2개나 작은 따옴표 2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산의 의미가 달라진다.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숫자의 대소, 크기 비교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2는 11보다 작죠. 그러면 이렇게 작냐고 물어보면은 true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자 2와 문자 11은 뭐가 더 작나요? 문자열에 대해서는 그 대소 비교가 그 사전 순서로 비교해요. 그러니까 A가 뭐 예를 들어 Z보다 G보다 앞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true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게 2하고 11인데 1 앞에 앞자리가 1이잖아요. 1이 2보다 이제 앞선 문자이기 때문에 사전 순서를 비교했을 때 폴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작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야 true가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값이 다르면은, 값의 종류가 다르면은 연산도 다르고, 그다음에 대소 비교 이런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에러를 방지하려면은 우리가 이 값을 이제 쓸 때, 그리고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갈 때 이 값이 뭔가, 타입이 뭔가, 이거 항상 주의해서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값은 그 자체가 아니고 자료형이 이제 항상 포함되어 있는 정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변수와 그러면 자료형이 뭔가요? 근데 자료형은 값에 대한 얘기예요. 값에 대한 거. 이거 3은 3, 예, 원래 이거 3이잖아요. 요 따옴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 3이 아니고 숫자 3이에요. 정수 3이에요. 아, 얘는 정수형 자료형이다. 이 3값은. 4는 정수형 자료형이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문자 3은 정수형 자료형, 아니, 문자형 자료입니다. 문자열형 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str. 예, 얘는 정수형 자료형 int.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값에 대해서 자료형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변수의 자료형은 그 변수가 보거나 있는 값의 자료형을 따른다. 이게 지금 A에 3을 A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기억 공간에 A라는 변수 이름에 공간에 3을 지금 넣거든요. 이걸 실행하는 순간 이제 그 파이썬 이제 실행기가 여기, 예, 자기 기억 공간 메모리에다가 지금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A라는 변수의 그러면 자료형은 뭐냐? 변수의 자료형은 변수가 보관하고 있는 값의 자료형을 따른다. 이 A가 변수가 지금 3이라는 정수형 자료형이죠. 값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 A도 지금 현재로는 정수형 자료형 변수예요. 정수 자료형 변수다. 아시겠죠? B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B도 공간에 4라는 걸 넣었는데 4 자체가 지금 정수형 자료형이기 때문에 B도 지금 정수형 변수다. 그래서 A 더하기 B 하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는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이 변수의 값을 사용해 오는 거라고 했죠. 값을 사용해 와요. 3과 4. 그렇기 때문에 더해서 7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열. 이제 A에 지금 문자열 3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A에다가 지금 공간에다가 문자열 3을 집어넣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렇게 문자열 3으로. B도 마찬가지로 문자열 3으로 업데이트했어요. 3으로 업데이트했는데 4가 아니고 이제 3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무슨 값이냐고요? 문자열 값으로 바뀌었죠. 문자열형 값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A는 다시 뭐가 되나요? A도 마찬가지로 문자열형 변수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는 고정적이지가 않다. 자료형이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수의 자료형은 고정적이지 않다. 그 값이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자료형이 바뀐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A, B 이렇게 불러오는 순간 A에 지금 문자열 3이 들어있고 B에 문자열 3이 들어있기 때문에 둘이 연결해 붙여서 가지고 3,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은 자료형은 이제 값에 대해서 따지는 거고 그럼 변수는 자료형 어떻게 따지냐? 그 안에 이제 보관하고 있는 값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변수의 자료형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은 코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 이게 저희가 그때 지난주 시험에 숙제를 뭐 대충 했던 것과 이제 비슷한 거죠. 맨 처음에 이거 이제 이런 이제 함수를 이제 불러오는 지금 이 함수를 쓰려고 지금 불러온 거거든요. 함수 불러오는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따로 이 함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이 정의된 부분을 불러옴으로써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에. 그래서 A는 10이다. 이게 는이 지금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겠죠. 10을 A에 넣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실행기가 첫 번째 줄 실행하는 순간 함수를 불러오게 되고요. 두 번째 줄 이제 실행하는 순간 A 기억 공간 메모리에다가 A 변수를 넣고 10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값을 저장해 보고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A에다가 폴라베어. 그럼 여기는 지금 값은 10이니까 이게 정수형이고요. A도 지금 정수형 변수겠죠. 예. 근데 지금 폴라베어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공간에 A라는 변수는 그대로 있는데 변수 안에 들어간 값이 바뀌었죠. 이제 이게 뭐죠? 문자열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변수도 지금 아까 정수형 변수에서 지금 문자열형 변수가 된 거예요. 다음에 이제 B는 문자열 2다. B는 문자열 2가 아니고 B는 지금 숫자 2다. B는 지금 숫자 2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 정수형 지금 자료형이고 B 변수도 지금 그래서 값이 정수형 자료형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정수형 변수입니다. C는 마찬가지로 정수형, C는 이제 다르게 이제 문자열 변수입니다. 여기 다운로드 이렇게 실행을 할 때 여기다가 지금 여기서 A는 그래서 뭐를 의미하나요? 그 문자 A를 이제 전달해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A가 지금 변수기 때문에 변수가 보관하고 있는 값을 전해줘라는 얘기죠. 그래서 폴라베어가 여기에 지금 함수를 실행하는 순간 여기에다가 지금 폴라베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리미트 B에다가는 숫자 2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자체는 output dir이라는 이제 옵션에다가는 지금 데이터셋이라는 문자열 자체를 지금 입력으로 넣은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잘 실행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행할 때 이제 에러가 나거든요. 여기서 A는 지금 폴라베어가 들어가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C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C에는 문자열 2가 들어가 있죠. 이 리미트 옵션은 뭐를 줘야 되나요? 그 몇 장을 받을지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미지를 몇 장을 다운로드 받을지. 폴라베어 키워드 여기 A는 지금 키워드 위치고요. 여기는 지금 리미트라는 옵션 뒤에는 그 몇 장 받을지 넣어야 되는데 두 장을 이제 받겠다고 이제 숫자를 넣으면 오케이 실행이 잘 되거든요. 근데 문자를 넣으면은 에러가 나요.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숫자가 이제 들어가야 할 자리인데 문자열 값을 이렇게 넣기 때문에 에러가 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좀 값 중심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값과 함수와 변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함수는 이제 실행기고 이 실행기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입력하는
실행기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 값을 입력받은 값을 이제 아까 뭐 예측기에다가 이제 예측 실행기에다가 함수에다 이제 전달해주고 예측된 값을 이게 또 이제 출력하는 이제 이런 함수에다가 전달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 된다. 그래서 함수는 어떤 값을 받아서 이 값이죠. 값을 받아서 이렇게 실행해주는 어떤 가공을 해가지고 실행해주는 이런 애들이고요. 그래서 값으로 이제 전달되는 게 프로그래밍이다. 이런 값들은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변수 안에 이제 들어가게 돼가지고 입력을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는 그래서 값을 이제 저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값과 자료형 이제 변수에 이제 저장되는 그런 값들은 그 값 자체가 아니고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자료형이 있다. 그래서 그 자료형에 맞게 써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수업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